자, 안녕하세요. 자, 계속적으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경이 들은 자, 이런 식으로 메뉴는 다양한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 자, 분류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자, 메뉴 기획지, 자, 누누이 잘못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메뉴 기획과 가격 결정. 자, 메뉴를 기획할 때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할 식당의 입지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입지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주변 시장에 판매되는 메뉴 상황을 살펴보고 뭘 해야 되겠다?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는 거 아시겠죠? 자, 메뉴 구성하는데 자,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나요? 내가 메뉴를 판매를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우리가 주택가 쪽에 할 것이냐, 상업가 쪽에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산속에서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가 메뉴의 가격이나 아니면 메뉴의 구성이나 또 그 다음에 입지성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원가 절감.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뭐다? 수익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은 자, 수익을 다른 데하고 차별화해서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자, 무한 리필집이다. 무한 리필집인데 이 리필집은 어떻다? 해동을 아주 잘한다. 그래서 다른 집보다 어떻다? 아주 고기 육질 맛이 좀 다른 데보다는 차별화해서 좋다. 그러면 훨씬 더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다른 데하고 품질은 좋으면서 가격은 저렴한 뭘 수입된 냉동품을 사용해서 냉장품 같은 품질을 낸다면 수익성이 훨씬 더 낫겠죠, 그죠? 자, 그러면 수익성이 좋다는 얘기는 이윤 창출이 잘 되겠다는 자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계절, 신선도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고려해라. 뭐 할 때 식재료를 구매할 때 이런 부분들 계절성 메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리기구 능력, 조리사 기술 이런 부분 다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조리나 서비스에 소요되는 노동력. 자, 부수적으로 소비되는 능력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막말로 뒤처리를 많이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전처리를 많이 해야 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뭐가 생길 수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 또 다른 뭐가 비용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 고객층에 대한 이제 뭐 고객에 대한 균형감이나 아니면 영양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라.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어린아이들이 많은 동네 같은 경우 애들 성장에 좋다든지 아니면 주위에 공단이다. 그러면 힘든 일을 하는 같은 경우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짠맛이 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특수 부위, 눈이나 이런 것들 좋아지는 이제 뭐 디지털 공장이 많다면 그런 것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고객의 경제적인 수준이나 경쟁점 이런 현황들도 파악을 해라. 자, 예를 들자면은 고객이 많이 있는 곳이 뭐 경제적으로 조금 부유하다. 그럴 경우에는 좀 고급화, 소고기, 그 다음에 보기 좋고, 건강에 좋고, 뭐, 양은 적더라도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조금, 층이 소득 수준이 조금 낮다면 좀 더 푸짐하면서 맛이 있고 양이 많고 자 이런 것들 자 뭐 분위기나 이런 것보다는 좀 그런 쪽이 더 유리하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자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시간 비율에 맞춰서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매출을 비교해서 또 그 다음에 또 정그하다면 어떤 거 주말 평일 이런 부분들까지 시간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면 좋겠죠. 자, 문제가 되는 것들 어떤 게 있어요? 대학가 저렴하게 팔아요. 예, 괜찮아요. 맛도 좋고 양도 푸짐하고 학생들도 빠글빠글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 방학 때 버리면 3개월, 4개월 그냥 팍 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동안도 뭐 세는 다 나가야 돼요. 세금. 자, 세도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 3개월 일하고 3개월 쉬고 뭐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좀 문제가 많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많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학교도 안 가잖아요. 자, 그러면 전부 다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 주위에 있는 상가들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자, 그런 상황들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고객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 자, 이런 부분들. 자, 그들이 좋아하는 거. 학생층이 많다 보면 젊은 층이 많은 뭐 각종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돈가스부터 시작해서 뭐 떡볶이, 그 다음에 뭐 햄버거류, 뭐 그 다음에 고기에 술 한잔 먹는 그런 종류들. 그런데 또 어디 자, 일반인 직장인들이 많은 금융가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 좀 나이 든 사람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한정식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그분들이 뭐 마치고 간단하게 사업상 마치고 한잔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들 뭐 좌석 칸막이가 되어 있는 곳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가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메뉴 기획 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반대로 자 잘못된 메뉴들 자, 잘못된 메뉴 계획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고객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다. 우리 대상이 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느냐,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하느냐,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뭐다 메뉴의 구성이 틀려지는데, 우리는 어린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막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곳이 있어요. 자, 갔는데, 자, 김밥 팔고, 그 다음에 떡볶이 팔고, 그 다음에 카레라이스 팔고, 돈가스 팔고, 자, 이런 곳 없잖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자, 뭐가 뭔지 모르겠죠. 어떤 메뉴가 추가되는지. 자, 그 다음에 원가가 부정확하다. 자, 그러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원가 많은 걸 아주 저렴하게 팔아요. 아주 괜찮아 보여요. 자, 근데 원가 비싼 거를 자, 아주 저렴하게 팔면 일은 많아요. 일은 어떤 일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수익은 적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돼요? 플라홀스. 전기 까는 말처럼 일은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수익은 적게 나와요. 그러면 별 의미가 없다. 아시겠죠? 자, 적정한 이윤이 돼야 된다. 왜 적정해야 된다? 적정하지 못하면 고객도 오래 못 가고 우리도 오래 못 갑니다. 자, 그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자, 적정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뭐냐? 자, 원가가 적게 들어간다. 자, 원가가 적게 들어가는데 가격은 비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좋죠.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적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손님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원가도 알고 그것도 알고 물론 다른 메리트가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자 그렇지 못할 경우 고객들은 떠나게 되겠죠. 다른 데보다 고기를 적게 준다. 그런데 다른 데하고 가격은 같다. 자 막말로 그러면 이유는 많이 남잖아요. 누가 내가 주인이 이유는 많이 남는데 오래 못 간다. 지금 당장은 이익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되지 못하고 손님들이 점점 끊어진다는 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망하겠죠, 그죠? 자, 반대로 다른 집보다 많이 퍼준다. 자, 막말로 똑같은 고기인데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진짜 많다. 많이 준다. 그러면 손님들은 좋아하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주 많이 와요. 많이 판매돼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의 이윤이 적기 때문에 내가 또 몸이 힘들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어떤 현상? 자, 가게 문을 닫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적정하게 밸런스를 맞추어서
가격 금액도 결정하고 자 메뉴도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원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 그렇게 원가를 정확하게 모르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메뉴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메뉴 분석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하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경쟁자의 메뉴를 모방해서 만들었다. 자,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더 차별화되고 좀더 그 메뉴하고 다르게 해야지 계속 카피만 하다 보면 오래 못 갑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그 전부 다 카피를 했죠, 그죠? 자, 그랬을 때 과연 미래에 잘 뛰어나게 할 수 있을까? 자, 그런 의문도 조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가 부진한 메뉴, 잘못된 메뉴 계획으로 인해서 판매가 부진하다면 과감하게 좀 카트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높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메뉴. 자,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자, 굉장히 정성스러워요. 근데 그런 것도 오래가 못 가겠죠. 자, 높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메뉴 같은 경우 좀 운영하기에 힘들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변함없이 똑같은 메뉴. 자, 10년, 20년, 30년. 물론 전통이 있어서 좋습니다만은, 자, 시대나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다양한 시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전통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러한 부분을 변형해서 또 신메뉴라든지 이렇게 성장을 해야 사람들이 또 재방문을 하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잘못된 메뉴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메뉴에 대해서 자, 안정된 메뉴 아이템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메뉴를 개발할 때, 자, 틈새 시장을 좀 더 공략해서, 자, 질이죠. 자, 그리고 소비 계층, 가격대, 점포 입지, 이런 거, 메뉴를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런 것 중에 하나, 틈새 시장 하니까, 틈새 라면이 생각나네요. 자, 이 집 라면집은 어떻게 했다? 진짜 틈새에 있었다. 건물과 건물 틈에 뭘 했다? 가게를 차려서 거기에서 라면만 줄기차게 팔았는데 라면을 굉장히 전문스럽게 팔았다. 어떤 라면을 할 때 물량을 아주 잘 만들고 그 집만의 특별한 메뉴로 만들었다. 그래서 추후에 프랜차이즈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메뉴 이름 자체를 본떠서 틈새 라면이라는 그러한 라면 시장에 좀 돌풍을 일으킨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자, 이렇게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좀 다양하게, 특별하게 좀 시간도 걸립니다. 자, 요즘 같은 경우 좀 메뉴를 개발하고 있는데 어떤 걸 하냐면은 떡갈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떡갈비는 어떤 떡갈비예요? 그냥 우리가 많이 먹는 둥그런 판에 그냥 메뉴가 나오는 거잖아요. 갈비를 떡처럼 만들어서 나오는 건데, 자, 그걸 그렇게만 하면 손님들이 다 인식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메뉴를 가지고 떡갈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자, 다른 우리가 스테이크나 이런 거 먹듯이 다른 야채들하고 같이 브로콜리나 아니면 각종 그 파프리카 그리고 마늘 그다음에 각종 뭐 야채 이런 걸 같이 넣어서 한 접시에다가 메뉴를 아주 떡갈비를 고급스럽게 내는 거예요. 위에다가 습이나 이런 것도 다 추가를 해서 아시겠어요? 자,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렇게 개발하고 그 외에 더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창조에 따라서 이 메뉴는
아주 아이템을 어떤 걸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나 이윤이나 이런 게 좌우되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